세상에, 저기 좀 봐요. 저 사람들, 대체 저기서 뭐 하는 거죠? 2025년 1월, LA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길은 UCLA까지 위협하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이튼 산불은 알타데나와 페서디나 지역을 집어삼켰습니다. 25명의 사망자, 34명의 실종자, 그리고 15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재앙 속에서 정부조차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CNN 특파원 메리앤 샌드라는 예상치 못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놀라운 구호활동을 펼치는 한인 커뮤니티. 그들은 왜 이토록 헌신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LA 산불 현장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NN LA 지국의 특파원 메리앤 샌드라입니다. 평소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죠. 스타들의 스캔들이나 시상식 중계가 제 일상이었는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메리앤, 또 연예계 소식이야? 지금 LA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 아침 회의에서 LA 지국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던 참이었죠.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 기사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편집장이 뛰어왔어요. 메리앤, 팰리세이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야 해. 순간 당황했습니다. 재난 현장 취재는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베버리힐스와 UCLA 인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유명 스타들의 자택이 위험하다면 이것도 충분히 좋은 특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한낮인데도 마치 해가 져버린 것 같았어요. 소방관들은 쉴 새 없이 불과 싸우고 있었고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해밀턴 소방관이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라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이번 화재는 LA 역사상 최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천 채의 건물이 소실됐고 강풍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장 지휘관의 말씀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고 UCLA 박물관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여전히 할리우드 앵글만 찾고 있었습니다. 테리 힐튼의 저택은 어떻게 됐는지, 앤서니 호킨스의 자택은 무사한지, 멜 깁슨의 집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이었죠. CNN에서 오셨다고요?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을 건넨 건 안나 킴이었습니다. LA 한인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힘이 느껴졌어요. 저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어요. 안나가 가리킨 곳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미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 센터와 한인타운 YMCA를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마스크, 담요, 생필품은 물론이고 따뜻한 식사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CNN에서 취재하러 오셨다면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안나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재난 현장에서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카메라는 엉뚱한 곳만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소셜미디어 팀의 로만이 달려왔어요. 메리앤, 믿을 수 없을 거야. 샤콜앤헬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 한인들의 구호활동이 대단해. 이건 정말 새로운 앵글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IT 회사 출신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QR코드 기반의 안전한 기부 시스템까지 구축했다는 거였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해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나의 설명처럼 그들의 움직임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첫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저택들이 불타는 장면 대신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담기로 했어요. 이게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지만 처음으로 제가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밀턴 소방관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 산불은 최악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희망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뉴스의 가치를 뒤흔들어 놓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리포트가 CNN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대저택 대신 한인들의 구호활동을 다룬 뉴스는 꽤나 파격적이었죠. 본사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앵글은 처음이네요.
흥미롭습니다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스타들의 소식일 텐데요.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안나가 보여준 현장으로 다시 향했죠. 1만 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투입됐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산타아나 바람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해밀턴 소방관의 모습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24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방화복에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 같았습니다. 메리앤 기자님, 어제 방송 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줬네요. 그의 말에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해밀턴이 어디론가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엔 소방관 여러분을 위한 무료 제공 하루 3,000개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라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LA 폭동 때 비슷한 일을 하셨대요.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하셨나 봐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김밥을 마세요. LA 한인회는 이미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 거점으로 삼아 8,500개가 넘는 마스크와 60여 개의 이불을 모았더군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들도 866개의 마스크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아메리카의 행보는 놀라웠어요. 미국 적십자사와 LA 소방국 재단에 각각 10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즉각 기부했죠. 게다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 안심 어슈어런스 프로그램까지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해밀턴은 커피를 들고 소방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15년 차 소방관입니다. 수많은 재난 현장을 겪어봤지만 이런 따뜻한 지원은 처음이에요. 특히 이렇게 체계적인 건 정말 놀랍네요. 그의 말처럼 구호활동 현장은 마치 작은 마켓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이며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했죠. 심지어 이동식 진료소까지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1992년 LA 폭동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안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도움은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의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시락과 햄버거, 김밥은 물론 따뜻한 국물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까지. 나이 지긋한 아저씨들은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아주머니들은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드셨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나르며 어른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물이 더 필요해요. 한 10대 소녀가 외치자 안나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가 제 딸이에요. 요즘 애들은 학교 수업도 못 가고 여기 와서 봉사해요.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죠. 현장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우리도 한때 이런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돕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CNN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구호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15만 명의 이재민들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는 24시간 비상체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해 주민들은 최소한의 소지품만 든 채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적어도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마스크, 그리고 포근한 이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광경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제 오랜 동료 루이스가 들려줄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직은 모른 채 저는 그저 희망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늦게 루이스의 문자가 왔습니다. 메리앤,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평소 그가 쓰는 농담 섞인 말투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알타데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15년간 LA타임즈의 범죄 담당 기자로 일해온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취재원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급하게 만남을 요청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듯한 낡은 창고 앞에서 그를 만났어요. 루이스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가 꺼내 보여준 경찰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한 고급 주택에서 2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도난당했고 그 중에는 에미상 트로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찬불의 혼란을 틈타 한인들의 선의를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기부금과 물품을 운반하는 한인들을 노린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었고 화재 피해 지원을 빙자한 사기꾼들도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대피한 주택가를 노리는 절도범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미 40건이 넘는 범죄가 신고됐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범죄들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누군가 한인들의 구호활동 경로와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세인츠 교회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루이스의 말이 실감났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QR코드를 이용한 기부금 사기 시도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인회의 QR와 똑같은 모양의 가짜 코드를 만들어 붙여놓고 있었죠. 그때 LA 경찰국장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소 미디어 노출을 꺼리던 그가 직접 나선 것부터가 이례적이었죠. 그의 표정에서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국장은 즉각 특별수사팀 가동을 지시했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의 합동 순찰도 시작됐습니다. 수상한 차량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죠. 그의 단호한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LA 폭동 때처럼 한인 커뮤니티가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IT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기부 시스템을 구축했고 물품 운반 시에는 반드시 호위 차량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시 상황처럼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안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LA 폭동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 한인들의 특징이라고 했죠.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LA 폭동 때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대피소를 지키고 또 다른 이들은 순찰을 돌았죠. 범죄자들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이들의 의지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니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인들의 구호 활동을 방해하려는 듯한 패턴이 보였어요. 루이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주의적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CNN 뉴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UCLA의 클레이프 교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왜 한인들이 이런 위험 속에서도 구호 활동을 멈추지 않는지,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제 취재 수첩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LA 폭동 때부터 이어져 온 한인들의 회복력,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연대의식,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범죄 조직의 정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 속으로 저를 이끌어갈 것 같았습니다. UCLA 웨스트우드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하늘은 여전히 산불 연기로 뿌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학과가 있는 건물로 향하는 길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산불 피해 지원 포스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클레이프 교수의 연구실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문을 열자 교수는 LA 산불 속보 뉴스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수강했던 동아시아학 수업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교수에게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한인들의 놀라운 구호활동,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범죄 조직의 위협까지. 특히 다른 커뮤니티와는 확연히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 설명했죠. 클레이프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윌리엄 맥페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투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잃은 맥페린은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잊지 못한 건 부상이 아닌 그를 돌봐준 한국인들의 따뜻함이었답니다. 살바토레 스칼라토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전쟁 중 적의 포격을 피하다 만난 한고아의 죽음을 목격한 그는 이후 평생을 한국 고아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고 해요. 교수는 한미 관계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시작된 인연, 한국전쟁에서 맺어진 혈맹관계,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긴밀한 협력까지.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닌 깊은 인간적 유대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금 LA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대를 이어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교수실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돕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미군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지금 LA 현장에서 본 모습과 똑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 중 한 명이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나라는 그 학생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처음 이런 문화를 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이야기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이웃을 배려하는 장면들. 처음엔 그저 드라마의 설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LA에 보니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수는 이어서 일본과 중국의 대조적인 반응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LA 산불 현장에서 보험사들이 보여주는 차가운 비즈니스적 태도나 일부 중국계 투자자들이 보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각각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왜 한인들은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걸까요? 교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를 갚는다는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70년 전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건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니까요. 캠퍼스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멀리서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불길 너머에서 7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희 팀은 알타데나와 페서디나의 서민 지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UC에서 알타데나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로 곳곳에는 경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미디어의 관심은 온통 베버리힐스와 할리우드 쪽으로만 쏠려 있었지만 저는 이번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베버리힐스에서 알타데나로 향하는 도로는 마치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저택들과 골프장이 사라지고 소박한 주택가와 허름한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CNN의 카메라는 이곳을 비추지 않았지만 진짜 아픔은 오히려 이곳에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100만 달러 기부, 비욘세의 250만 달러 기부 소식이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현장을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죽는 걸 제외하면 누군가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한 주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알타데나 지역에서만 1000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죠.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들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페서디나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저는 또 다른 한인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화려한 기부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이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안나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LA 한인회는 처음부터 서민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고 해요. 24시간 교대로 급식을 제공하고 마스크와 이불을 나눠주며 임시 거처를 찾아주느라 분주했습니다. 엘카 미노리얼 차터 고등학교 체육관, 이곳에서도 한인들의 구호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한적 십자사의 긴급구호 세트와 비상식량 세트가 전달됐고 자원봉사자들은 밤낮 없이 피해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을 정확히 찾아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LA 폭동 때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TV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한 피해 주민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기부 숫자가 아닌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서민 지역의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임대주택에 살던 이들은 당장 거처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하지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을 찾아내고 법률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관심이나 가져줄까 했는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인 봉사자가 다가와 따뜻한 식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페서디나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아래서 저는 뉴스 카메라가 담지 못한 진짜 영웅들을 만났어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화려한 영웅이 아닌 주황색 조끼를 입은 평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로 돌아와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화려한 기부도 중요하지만 작은 손길이 모여 만드는 큰 희망의 이야기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민족의 DNA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모든 순간들이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핸드폰의 긴급 알림이 저를 깨웠습니다. 웨스트힐스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고
할리우드 일스에서도 불길이 보고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잠을 깨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이미 96제곱킬로미터를 집어삼켰고 진화율은 고작 19%에 머물러 있었어요. 잇은 산불도 57제곱킬로미터를 태우며 맹위를 떨쳤습니다. 베테랑 소방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불길과의 사투는 하늘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죠.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지만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든 피난민들 사이로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 기침하는 노인에게 물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죠. 우리도 교대로 쉬면서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들은 완벽한 교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메웠고 그렇게 24시간이 돌아갔어요. 새벽 5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어요. 연기 흡입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한인 의료팀이 신속하게 대응했고 이동식 진료소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졌습니다.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수용 한계에 달한 상태였지만 한인 봉사자들은 묵묵히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어요.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를 임시 대피소로 전환하는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샌디에이고 한인회에서 추가 물품을 보내왔고 담요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곧바로 교민들이 발벗고 나섰죠. 정오가 되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허스트 산불은 90%까지 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요. 모두들 준비하세요. 소방관의 외침에 자원봉사자들은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피 계획을 점검했죠. 18만 명의 대피 인원. 그 숫자 뒤에는 18만 개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검게 변했습니다. 산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주택가를 위협했어요. 소방관들은 24시간 넘게 쉬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인 식당들은 문을 닫고 대신 대피소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한인 의료진들은 교대 근무를 자처했죠.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어둠 속에서 더 위험해질 산불,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으니까요.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끝없는 희망으로. 그리고 그날 밤 CNN 본사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 리포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화려한 기부금 액수가 아닌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새벽녘 본사의 뉴스 디렉터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메리앤, 당신의 리포트가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다룬 제 리포트는 처음에는 LA 지역 뉴스에 불과했지만 어느새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뉴스 속 한인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QR코드로 기부하는 모습을 본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기부의 물결이 LA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의 한인회가 LA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카고, 애틀랜타, 보스턴의 한인 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도움의 손길이었죠. 우리도 한때 이런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죠. 뉴욕 한인회장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는 미국 전역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커뮤니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인들의 모습을 본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자체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했고 베트남계 미국인들도 발벗고 나섰어요.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히스패닉 자원봉사자는 뉴스에서 본 한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도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이재민들을 돕고 있었죠. 세계 한인회 총연 앞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구호의 차원을 넘어 전 세계 한인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공외교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현장으로 다시 나갔을 때 이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이제는 한인만이 아닌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거든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도 묵묵히 손을 맞잡고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안나는 이제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구호 활동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한인회의 시스템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다른 단체들도 이를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한 수혜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재민들을 돕고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낳는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CNN 본사는 이 이야기를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닌 인간의 선한 본성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만들자는 거였죠. 밤이 되자 멀리서 또 다른 불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상청으로부터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은 떨어지고 습도는 높아질 거라고 했어요. 소방관들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 브리핑에서 들려온 소식은 조심스럽게나마 긍정적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주말부터 잠잠해질 거라는 예보가 나왔죠. 그래도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른 때였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여전히 19%에 머물러 있었고 이튼 산불도 45%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든든한 힘이 있었습니다. LA 한인회의 10만 장 마스크 지원에 이어 각지에 도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의 대피소에서는 여전히 24시간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노부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산불로 집은 잃었지만 이웃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제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로 나선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 프레이포LA 해시태그는 이제 단순한 응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정부의 복구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주택 재건, 인프라 복구, 환경 복원. 숫자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한인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난 대비 시스템도 바뀌고 있었고 커뮤니티 간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 18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재난.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르지만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저는 이제 마지막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테니까요. 산불은 곧 잡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설 거예요. 안나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해밀턴 소방관은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멀리 하늘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기다려온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한 주 전만 해도 저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연애 소식이나 시상식 뒷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진정한 뉴스는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70년 전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를 되돌려주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전해온 어떤 뉴스보다 더 가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으로 전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LA 대형 산불 현장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가 가진 특별한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받은 도움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한마음으로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구호활동 시스템, 24시간 쉬지 않는 봉사 정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미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재난 상황에서 보여진 한인들의 나눔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